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우리나라는 항공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미국 항공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체계화된 규정과 절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행 중 조종사들의 실수들이 나올 때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과 절차는 많은 시간 수정하고 보완되었으며, 현재에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힘들게 이뤄낸 비약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그동안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이 많아지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핵심 가치가 상실하게 된 현상입니다. 안전비행이라는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 실무자들이 규정과 절차를 만들고 보완 작업을 수행했지만, 기존 절차를 삭제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 문제를 꺼려해서 이전 것을 수정하고 변경하기보다는 기존 것에 계속해서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서 양은 점점 많아지고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절차 속에 있게 된 조종사는 이 절차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고 절차만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포 테이크업 체크리스트와 랜딩 체크리스트는 기어와 플랩을 확인하는 안전 비행을 위한 이착륙 형상 확인이라는 공통적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착륙 전에는 퍼포먼스에 맞는 이착륙 형상 확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륙 전 조종사들이 발생하는 실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아이템들을 체크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체크리스트의 양은 늘어나게 되었고, 가장 중요했던 플랩은 여러 아이템 중 하나로 중요도가 작아져서 이 체크리스트가 이륙 형상 확인이라는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는 현상, 숨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추가함에 따라서 모든 것의 중요도가 같아지고, 따라서 본래 이것을 왜 하는지는 모르게 되고 언제 하는지만 알고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처벌 문화 속에서 책임 문제부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규정과 절차는 세분화됨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아주 쉬웠으며,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상황이 복잡하거나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에 발생할지 모를 책임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조종사의 판단을 방해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절차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오히려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디서 위반하게 되는 부분이 있나부터 생각하게 만들어서 시간이 급박한 경우에 판단을 오히려 방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어라운드는 안전한 비행을 위한 정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원인을 분석한다는 목적으로 회사에 보고하는 절차를 만들m에 따라서 조종사에게 고어라운드를 꺼리게 만들고, 고어라운드를 한 후에 애프터 테이크업 체크리스트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공중에서 회사 보고를 우선시하는 사례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종합 통제를 만들고 운영하지만, 비행 중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때로는 조종사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책임 문제부터 서로 논의하게 되며, 이에 따라 판단에 오히려 혼돈을 주는 현상. 처벌 문화가 회사에서 이용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조종사들을 컨트롤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크게 처벌함으로써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안에 대해서 크게 상기시키고 큰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은 되지 않고 사안에 대해 잊혀질 때쯤 다시 그 문제는 반복되게 됩니다. 셋째, 규정과 절차만 수정하면 된다는 보여주기식의 안일한 대책입니다. 실수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야 그것의 실제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그래야 예방이 가능합니다. 당장 눈에 보여주기 식으로 규정과 절차만 바꾼다고 예방이 가능하지 않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해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싱 중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장의 주도적인 방향지시 콜아웃을 강조하고 절차가 변경되지만 사실 이 절차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실수 사례를 분석해보면 부기장은 이상함을 감지했으나 확실치 않아서 생각할 때 이미 실수는 발생합니다. 확실치 않아서 조금 이상한데 하고 머뭇거리는 순간 이미 실수를 해버리는 시간 차이를 갖습니다. 기장의 주도적 콜아웃은 부기장이 기장의 생각과 다를 경우에 기장의 의도를 듣고 차트를 다시 보게 되고 더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시간 차이가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조언을 더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부기장이 먼저 자신의 생각대로 길 안내를 콜아웃했다면 오히려 틀리더라도 기장에게 스크린되고 다시 보자 해서 수정의 시간적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상 상황에서 조언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 시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데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핵심인 이 시간 간극이 생기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국내 전 항공사에서 부기장에게 택시를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시란 경험이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장의 방향 지시에 대한 의도를 오로지 콜아웃으로만 인식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관제사와의 지시와 기장의 콜아웃이 맞물리는 순간 기장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점. 또한 기장과의 파워 디스턴스로 인해서 의심나도 스탑이라고 외치며 일단 세우고 보는 콜아웃을 머뭇거리는 카핏 분위기. 급할 경우에 브레이크를 부기장이 직접 밟을 수 없는 분위기 등의 CRM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택시 실수를 예방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해서 이상 상황에서 조언할 수 있는 시간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자유롭게 말을 해서 판단의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더 선행돼야 하는 것이죠. 대안을 좀 더 살펴보면 시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기장에게 바로 말할 수 있는 눈을 주어야 합니다. 시뮬레이터나 아니면 비행 중 간접 경험을 통해서 택시 경험을 주어 현재 비행기의 속도를 보고 기장이 직진하려는지 선회하려는지 정지하려는지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기장의 콜아웃에만 의존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바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기장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택시 전에 기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의심나면 스탑이라고 외쳐라. 내가 서지 않았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대신 밟아도 된다. 라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서 부기장이 고민하지 않고 틀리더라도 바로 말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기장은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같이 규정과 절차에 손을 대고 수정만 하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주기식 행정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실제 원인은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항공사와 견줘보아도 잘 만들어진 규정과 절차는 오랜 시간 동안 선배 조종사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많은 시간 동안 비행해 오면서 위에서 말한 부분들에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은 시간 동안 듣고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행을 하고 있는 조종사들은 앞으로 이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의 많은 항공사들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미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작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늘어난 규정과 절차 속에서 숨어버린 핵심 가치를 좀 더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